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이번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집회 장소를 변경을 한 것이 교보 빌딩 앞에서 어, 집회를 하도록 이렇게 집회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교보 빌딩 13층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라는 가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뭐,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거와 유관된 기관들이 있는 앞에서 하는 게 더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집회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라는 것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이게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속성이나 특징이 뭐구나 하고, 우리도 이제 조금 조사해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시켜주고 좀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는데, 먼저, 관련돼 있는 기사 몇 가지를 보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되겠는데, 국민은 AI가 통제하고, 정부는 AI가 장악하고, 여기 밑에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 이건 거짓말입니다. 국민은 AI가 통제하고, 정부는 AI가 장악하고, 이거는, 이게 내세운 것은 그냥 사람들, 야, 이 속아라 이렇게 한 거고, 진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언제 윤 공약, 뭐 윤이 뭐 이런 공약을 뭐 머리가 있어서 하겠어요? 정부? 그 사람은 어쨌든 보면 시켜서 하는 거겠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출범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하겠다. 언제? 2022년 9월 2일 KBS에서 나온 겁니다. 이 기사가. 근데 보게 되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때 뭐 언제죠? 4월인가? 하여튼 그때 그 대선을 치렀죠. 약 반년 가까이 흘렀네요. 그 이후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 데이터가 민간 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이라는 커다란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걸 이해하고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써준 대로 읽었겠죠, 그냥. 예.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자체가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디지털 정부 하면 어떤 보수 정부, 그리고, 여기에선 맞지가 않죠. 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가는 진보 정부 또는 뭐 어떤 그런 정부에 맞는 아젠다인데 윤석열이가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AI가 실은 사실은 AI입니다. 예, 핵심은. 그래서 어떤 거 출범을 시켰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 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 정보 보호 잘해가지고 해킹 터지냐 이것들아? 어쨌든 일하는 방식 혁신. 뭐 AI가 다 해야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플랫폼 정보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2년에. 음.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예. 몇 년이 지나서 윤석열이가 탄핵이 됐죠. 그리고 이 있기 하루 전날 전자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설립 3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플정 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차기 정부가 디플정 핵심 과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 일 정부에 따르면 디플 정의 해체 절차를 밟는다. 디플 정의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만큼 이번 정부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설치 운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는 없어진다는 얘기다. 디플정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설치 운영 근거인 디플정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1, 2, 3 비상계엄 여파로 무산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령에 근거해가지고 만든 게 실제적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뭐 뒤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대충 보면 뭐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구현이 골자였는데 데이터 칸막이 해소와 과학적 행정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에 많은 부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융합하겠다는 것들을 또 목표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민간 혁신 생태계와 협력하는 등 AI 데이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차별해. 민간과 협력한다 그러면 정부에 있는 그 데이터를 민간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역사 뒤안길로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뭐 특별법으로 해서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느냐? 올해 2025년 6월 20일 날 나온 기사를 볼게요. 기사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없앤 게 아니라 아예 AI로 밀어붙여라 이렇게 해서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6월 20일 날 보도 자료를 냈는데 AI 기반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본격 추진 2025년 6월 20일 정권이 바뀐 이후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위원장 김창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두 개까지 합쳐버렸어요, 이젠. 디플 정의와 과학기술정보위원회가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운용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전담 기관이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월 12일에 밝혔다. 동사업은 공공 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확산한다. 공공 분야니까 뭐 어디예요? 그냥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다 도입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뭐 단속이나 경찰이 단속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면 인식 뭐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선 얘기를 안 하겠지만 보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 2월 과제 공모를 추진하며 총 5개 과제가 선정이 됐다. 근데 예를 들면 생성형 AI 기반 민원 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민원 처리 행정 효율과 품질 답변을 향상시킨다. 뭐냐면 국민권익위라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5개 분야인데 뭐냐?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런 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국세청도 생성형 AI 기반 국세 상담 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서비스만 국세 상담 서비스만 AI로 할까요? 여러분들의 자금 추적을 국세청이 AI로도 하겠죠. 이걸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인증 공공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예, 모바일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등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 해외 인증 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에이전틱 AI 기반 전국민 맞춤형 민간 상담 서비스. 이제 국민들의 각각 국민 건강보험이니까 각각 그 건강정보나 이런 것들을 AI가 전부 다 이제 다뤄서 이제 막 문자가 날라올 겁니다. 당신 어디가 지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뭐 하세요 하면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는데 무슨 건강 관리예요? 예, 어쨌든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재정진흥화 서비스, 지방재정진흥화.
이게 과연 우리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다뤘던 소비 쿠폰과 연결이 되죠. 지방재정 진흥화. 어떤 식으로 지방재정을 진흥화하겠어요? 만약에 어떤 세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예, 그걸 메꾸기 위해선 뭐 어떤 그럼 보세요. 지방 재정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접목시켜서 대국민, 공무원 등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융복합 재정 정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벌금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죠. 예, 지금 우리 재정이 모자라니까 세수를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서 AI 네가 활동해 하면 막 갔다가 막 사람들 추적하고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정지선 안 지키면 그냥 벌금 때리고 막 그러겠죠. 이런 것들. 예,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플 정의 이승현 인공지능 플랫폼 혁신 국장은 본 사업은 노동복지 민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을 도입 활용하는 데 중요한 서비스. 뭐 말은 좋게 하겠지만 감시 통제를 강화하겠다. 너희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과학이 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는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근데 아까 기사에서 보듯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 그 대통령이 정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지만 뭐 해체가 돼야 되는 거지만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근데 법으로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은 뭡니까? 초정부적 기관이겠죠.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아젠다를 실현하려는 초정부적 기관이 디플정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용 뉴스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 국제 상담 등 공공 분야 5대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본격 추진 6월 23일, 6월 20일 날 디플정위가 뭔가를 그 보도자료를 냈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6월 23일 디지털 포용 뉴스에도 똑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AI 도입,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의 발판이 될 수 있고, 편히 좋아하고 앉아있네. 예, 이걸 이렇게 바꿔야겠죠. 통제, 감시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예, 뭐 내용은 아까와 비슷합니다. 정부가 민간 분석, 건강보험 상담, 국제 상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의 초거대 인공지능 AI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예. 그래서 5대 초고대 AI 공공 서비스 과제는 국민권익위, 국민 소통 시스템의 생성형 AI 도입해 대량의 민원 업무를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 답변 품질 높인다. 뭘 높이겠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얄짤없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것은 뭔가 감정이나 이런 게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딱한 처지에 몰렸다 그러면 해결 방법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AI는 그냥 딱 정해진 대로 그냥 FM대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납세자의 전자신고 관련 문의를 실시간으로 해서 뭐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추적을 하겠죠, AI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민원 상담에 AI를 도입해 24시간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24시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띵동 당신은 지금 어디가 안 지금 보니까 안 좋습니다. 빨리 병원 가서 뭐 하세요? 가서 백신 맞으세요. 가서 뭐 검사하세요. 막 이렇게 하겠죠. 안 하면 막 벌금 때리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뭐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사와 그다음에 디플정 위에서 난 보도자료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서 좀 그들의 어떤 속성이나 그들의 어떤 정체를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인 플랫폼 정보위원회의 역할 및 실체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앞에서 우리가 첫 집회를 지난주에, 이제 마쳤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은 휴무기 때문에 관련 그 직원들은 없었겠지만, 뭐, 어찌됐든, 그들에게
이제 뭐 정보관한테도 이야기했으니까는 그들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하는 아까 전에 그 문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5대 뭐 AI 뭐 그 프로젝트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아, 좋은 건가 보네. 뭐 어떤 편리성 아니면은 어떤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들의 의제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아셔야 한다. 그 5대 AI 서비스가 뭘 의미하느냐? 디지털 아이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지털 아이디. 한국에서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기관들, 물론 민간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그 어떤 아이디 시스템과. 거기 연결되는 것들을 제가 그 블로그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제가 몇 번 그걸 거론했더니 그게 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정부 24시 앱이 연결돼 있고 국세청이 연결돼 있고 디지털 아이디에 그리고 무슨 보험, 건강보험 이런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사 보니까는 국세청도 뭐 AI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그 뭐 보험도 나왔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서비스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24시 앱이겠죠. 어플리케이션 이 앱이 하나의 디지털 아이디에 통합이 된다. 연결돼서 통합된다. 그리고 AI가 그걸 다 컨트롤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정부 24시에서 뭐 어떤 상담원과 상담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라든지 이 모든 것을 AI가 통제하게 되는데 자, 이 AI가 통제되는 세상 여러분들 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들에게.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에게 이 지금 앞으로 나올 세상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민간 민간 기업들이 공공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공공, 민관, 뭐 아니면은 뭐 민간과 정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민간 그리고 공공 기업 내지는 민간과 정부 간의 어떤 협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통 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때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죠. 갑자기 오픈 AI랑 무슨 소프트뱅크랑 그리고 오라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민간 기업들이 실제로 실제 정부의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정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AI로 대체되고 이 AI를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을 조종할 사람들은 민간 기업, 그 민간 기업들을 소유한 어떤 소수 엘리트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따지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팔란티어 이런 것들을 뒤에서 소유한 어떤 뭐 록펠러 가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대 초 엘리트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그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이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실제 공무원도 사라지고 경찰도 사라지고 군인도 사라지고 어떤 관료들도 사라지고 이 모든 정부의 요인들이 다 사라지는데 인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AI를 관리하는 인간, 어떤 기술주의 관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전면에 나선 겁니다, 미국에서. 그 이유는 앞으로는 정부도 AI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누가 왔습니까? 네이버의 무슨 AI 담당자랑 또 어딥니까? LG의 무슨 AI 담당자가 이렇게 발탁이 됐죠. 정부의 인사로. 자, 실제로 그 사람들 뒤에 뭐 세력은 따로 있겠지만은 실제 민간 기업의 어떤 기술자들이 테크노크라시 이 기술 관료로서 이 정부 위에 가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AI는 AI가 정부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선출된 정치인들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뭐 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 뭐 윤석열이나 뭐 윤석열 주변의 어떤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플랫폼 정보위원회 모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이 어떻게 위험하고 자기들의 일자리도 뺏긴다라는 건 정치인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은 정치인을 100년 만년 100년 만년 못하는 것이니까 돈이나 적당히 챙겨가지고 뭐 플로리다나 이런 데로 도망쳐가지고 여생을 편안히 사는 것 뭐 이런 것을 원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실제로 이 기술 관료들이 전면에 나서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선출된 관리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앞으로 선거가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뭐 블록체인 선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가 실제로 어떤 정부의 관료를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AI가 뽑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AI가 뽑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실행을 하는 것인데, 미국으로 따지면은 AI가 만약에 선거를 하면은 피터 티를 뽑을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뭐, 레리 앨리슨 같은 사람, 에릭 슈미치 같은 사람 뽑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내지는 뭐 총통이 되는 것이겠죠. 그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모든 강요는. AI가 선출을 하겠죠. 그럼 자기들의 대리인들로 계속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터 틸이 한번 임기가 끝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뭐 에릭 슈미츠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가 한 번 하고 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술 관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정치인은 필요가 없게 되고 AI 세상에서는 정부나 선출된 관리직 이런 것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이해가 여러분들 많이 보신 그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 기사를 보면은 거기서 어떤 정치인 집단도 있지만은 천명그룹이라는 기업 대기업이 나오죠. 이 천명그룹이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부는 협력을 하는 것 같죠.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 천명그룹이라는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 공공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이 산소 깨끗한 산소를 이들이 무기화했죠. 일부러 이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해가지고 사람들이 숨쉴 수 없게끔 만들고 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자기들만이 독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배급을 하는 자 이런 식의 어떤 기업의 역할을 천명그룹이 하고 있고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드라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그리고 미리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이런 예측 프로그래밍 역할을 한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민간 공공 협력이라는 이 단어 이것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민간과 어떤 공공 내지는 정부가 협력한다라는 이런 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야기를 어떤 행정부에서 하게 되면 그 말인 즉슨 정부에서 하는 것 우리가 직접 투표 내지는 뭐 선출을 한 관리직이든 뭐 대통령이 임명해서 뽑은 어떤 관료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임무를 어떤 이윤을 가장 중시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민간 기업의 사람들이 대체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앞으로 이제 6G 같은 거 아까 기사도 나왔는데 이 6G를 빠르게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AI 경찰이 이 드론이 AI 경찰이로 대체를 할 겁니다. 경찰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그 드론이라는 것이 자, 이 드론을 중앙에서 AI가 그것을 특정 사람에게 보낸다라든지 특정 지역에 보내고 자, 이것을 막힘없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6G 기술이 필요합니다. 6G 네트워크 안에서 이 그 무선 네트워크 안에서 이 드론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뭐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뭐 처벌한다라든지 그 사람의 안면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전자지갑에서 과태료를 차감한다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6G가 빠르게 도입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은 이 어젠다는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6G 도입을 하려는 것이고 그것과 이제 동반돼 가지고 어떤 범죄 사건 같은 것들 그리고 무기력한 어떤 경찰들의 모습, 나약한 경찰의 모습 그리고 어떤 여자 경찰들이 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물론 이것은 뭐 남염, 여혐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이 경찰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들, 무능력한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출하면서 이 어떤 AI 경제 범죄 예방 서비스가
어떤 범죄를 사전에 예방했다. 자, 이런 식의 홍보도 서서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지능형 CCTV가 사전에 어떤 범죄를 막았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그 프리크라임이라고 하죠.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앞으로 저지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래에 저지를 범죄자를 미리 체포하는 자,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좀 더 후일의 일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빌드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지금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AI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감시가 되고 추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를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자, 이것을 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SK라든지 LG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이제 메타 같은 데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초지능.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AI 기술을 이제 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저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팬데믹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후조작으로 인한 어떤 홍수라든지 재난,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아이디와 AI에 의해 지배되는 이 테크노크라시 사회에는 우리가 도망갈 곳도 없고 저항할 그럴 여력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완전한 노예가 되죠. 대를 물려서 노예가 되겠죠. 왜냐면은 아이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애들이 바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생체 인식에 기반한 신원 인증 자 그것을 갖고 태어나고 정부의 소유물이 됩니다. 정부나 어떤 기업의 소유물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서의 세상이 실제로 지금 우리 코앞에 지금 도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지금, 물론 깨어난 사람들은 우리 집회에 나오는 인원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뭐 디지털 아이디가 돼서 뭐 당장 내 안면 인식을 해가는 것도 아니니까 좀 지켜보고 사태가 진전이 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될까요? 그런 여건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는 지금 AI에 의한 어떤 검열, AI가 검열하는 것입니다. AI가 직접 검열하는 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앞으로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검열하지 않고 AI가 이 무작위로 이 빅데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했던 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동 뭐 내지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막지 않고 뭐 고기를 먹는 행위. 자, 이런 것까지 다 검열해가지고 바로바로 적발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회를 하겠습니까? 집회라는 것도 사라집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 활동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시지만은 이것도 못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정지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규정을 한 가지 어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소셜 미디어나 네이버에 아예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로그인은 앞으로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로그인을 한다라든지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만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데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딥스테이트의 어떤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 어떤 글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지나서 통제가 강화되면 내지는 다음 팬데믹이 터지면 저항하시려는 분들은 그때가 되면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항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